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도 전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될 사건도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재판을 떠올리곤 하는데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형사사건은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잘못 받아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한 답변이 오히려 인정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경찰의 말을 너무 믿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경찰의 말을 믿었다는 게 경찰이 어떤 나쁜 의도로 뭔가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소환을 할 때 편하게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되고 시간도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묻는 거에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당사자로서는 그러구나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 잘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와 같이 결과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하는 경우,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걸로 구속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한 30분, 1시간 내로 끝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말이 전혀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게 결과로 어떻게 되냐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사건이었는데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 걸로 의심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말씀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는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억울한 점을 얘기했으니까 다 해결되겠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건이 검찰을 넘어 법원으로 간 다음에 증거 기록을 보니 이분의 말씀은 자백을 한 걸로 정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한 내용이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뭐뭐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서 뭐뭐를 인출을 해서 어디에 전달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다소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예가 사실상 자백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답한 분이 말씀하신 예는 법적으로 자백의 의미에서의 예는 아니고, 경찰관이 한 그 긴 문장 속에서 그렇지, 내가 이날 어디 가서 인출해서 전달한 건 맞지, 내가 그런 행위를 했어 라는 의미로 예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자백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인데, 내가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과 제출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료를 미리 제출하면 될까요? 혹은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제출한 게 잘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먼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10의 9, 거의 100%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꼴이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사건들을 보면 의뢰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낸 자료들을 전문가가 보면 그 중에는 당연히 유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불리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경찰이 전혀 수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얼떨결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이 돼서 불필요하게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사건의 쟁점이 뭔지를 보고 그것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조사 때도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경찰의 질문을 직접 듣고 변호사가 경찰과 전화통화를 비롯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출하는 시기인데, 어떤 분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그제서야 변호사 상담 받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출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기 바쁘고, 사건을 받은 검사는 통상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바로 서류만 보고 법원으로 넘기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조사를 받고 나면 이런 제출할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건은 최소한 경찰 조사 한 번은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될지를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미리 내서 담당자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은 되게 드물고 어느 경우이든 간에 미리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경찰 조사를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면 나머지 과정도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와서 낌새가 이상하면 그제서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경찰이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줘서인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경찰과 당사자 본인 모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 조사도 혼자 출석하게 되고 경찰관이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변하고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겠지, 진실이 밝혀질 거야, 경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히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라고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종 처리자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은 수사의 전문가이고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송치가 되면 기소가 될 확률이 높고 불송치가 되면 아무리 이의 신청을 통해 불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불송치난 그 결정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라에서 한번 내려진 결정은 바뀔 확률보단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결정에 내가 승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보다는 별게 아닌 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하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나중에 낭패 보는 길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경찰 조사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조사받을 당시에 내가 얼마나 긴장했냐라는 정신 상태도 있지만 평소의 언어 습관 그리고 소통 능력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만 하고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이런 상황에서 긴장까지 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경찰관이 하는 질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하는 대화가 아니라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유도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더욱더 변호사의 입회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럴 때 옆에 있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조사받는 의뢰인이 경찰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확인을 하느냐면,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경찰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의뢰인에게 지금 질문이 이건데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맞나요? 라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조사를 가기 전에는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언어 습관까지도 명확히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언어 습관이 그냥 예 라는 말을 먼저 내뱉고 나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 말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도서를 정리하는 경찰관은 그 예를 그대로 받아쓰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한 예는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인정하는 의미의 예가 아니지만 그 서류는 이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와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자백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갈 때 변호사가 옆에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서 광고 보고 같이 가주는 데는 얼마라고 하더라 이런 것에만 너무 매몰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당장 그날 같이 갈 변호사 한 명 구해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뢰인들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는 변호사님이 선임해서 조사를 가면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혹은 경감되는 거죠? 혹은 상대방 반드시 처벌되는 거죠? 이렇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좋은 결과
결과로 연결된다는 거를 장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의 마인드를 앞세운다면 그런 장담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상담에서 결과는 제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 얘기, 즉 의뢰인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고 섣불리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있을 때 확실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의 검사 경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로 정리해서 내면 그 내용을 받아줄지 말지는 담당자의 자유지만 최소한 내용을 보기는 합니다. 그걸 꼼꼼하게 볼지 대충 볼지는 또 당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안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더라도 바쁜 업무 와중에 그들의 언어로 그게 쓰여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주장을 담당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는 분명 변호사가 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조사하는 사람도 더욱더 원칙대로 하고, 변호사가 없었더라면 좀 더 편하게,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변호사가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랑 같이 간다고 무조건 모든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동행의 필요성 여부조차도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경찰관이 조서를 출력해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조사 한참 받고 난 당사자는 이미 속된 말로 멘탈이 털린 상태라서 조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서 그거를 변호사가 꼼꼼하게 봐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정이나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까칠한 사람은 그거 수정 안 돼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은 그냥 연필 하나 주고 옆에 쓰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고쳐드려야지 하고 타이핑 쳐서 다시 뽑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데, 이럴 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수정 요청이나 마지막에 이 말도 좀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상대적으로 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저의 경험상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같이 가고 끝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조사에서 들은 내용 변호사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함이고, 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토대로 다음에 경찰이 어떤 걸 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트래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호사가 해야 변호사의 조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만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잘못된 조사로 인해서 결과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무조건 같이 가주는데 얼마예요?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서 꼼꼼한 상담을 할지를 잘 상의하신 다음에 그 사건에서 조사 갈 때 변호사가 같이 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고 조사 전후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